한 번은 전시회를 하고 있는데 어떤 학생 하나가 내려오면서 문선명이랬는데 내가 얼마나 과거는지 알아요? 멱살 딱 잡아가지고 너희 새끼 지금 뭐라고 그랬어? 그 제대 복학생인데 문선명이 뭐랬다고 내가 했잖아. 난 학생도 아닌데 멱살 잡아가지고 너희 새끼 지금 뭐라고 그랬어 이 새끼야. 막 그래가지고 막 흔들어가지고 학생들이 말리고 그 정도로 이제 제가 성질이 그 당시에 말해도 팔팔할 때야. 그러고 또 뭐가 있으냐면은 이제 그 당시에 이사장배 이제 그 축구대가 있었는데 원령교회도 하나의 단체로 나가게 됐는데 그때 제가 감독을 맡아가지고 원령교회 축구하는 사람들이 명수대학사에 와서 숙식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한 20여 명이 아침에 새벽에 중대운동장에서 그거 하고 카프라고 한 곳으로 내려오니까 학생처장이 기독교인인데 우리 교회에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인데 깜짝 놀란 거예요. 아이고, 우리 학교에 중앙대학교 학생들 이렇게 많은, 원령교 학생들 이렇게 많은가. 그냥 카프라고 딱 쓰고 말이야. 한 20여 명이 그냥 뭐 유니폼 입고 내려오는 걸 보고서 얼마나 그걸 갖다가 놀랬는지 기독 학생한테 얘기를 했대요. 너네들 도대체 뭐 하느냐 말이야. 카프가 이렇게. 그런 일도 있었고. 예, 그래서 이제 하여간 그 중에서 내가 주장용이라고 그 사람 전도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군대에서 군대에서 학생이 있는데 주장용이라는 사람이 군대 갔다 와서 나타난 거예요. 근데 식구는 아니고, 이제 그 당시 그 사람의 이제 삼촌이 중앙정보부에 뭐 차장인가 뭐 했었는데, 하도 대모하고 말썽을 부리니까 원령교회를 가라고 그래서, 이제 원령교회 서클 사무실에 왔다가, 김친철이라는 학생을 만나서 원령교회 인연매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군대 갔다가 제대했는데 내가 이제 학생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제가 그 사람 탁구 치면 탁구 치러 가고 항상 그 사람 비율을 맞추면서 이제 해서 내 정성 때문에 예배에도 좀 나오고 그랬는데 하루는 예배에 나오라고 그랬는데 그 학사 근처에서 그 사람이 자취를 하고 있었거든. 예배 시간 한 30분 전에 갔더니 친구들하고 고스톱을 치고 있는 거예요. 아침부터. 그래, 나도 같이 치자. 그래서 나도 같이 고스톱을 치는 거예요. 그 사이에 보니 예배 시작한 시간이 됐는데 학생이 고스톱만 치고 있으니까 그래도 사람이 양심이 있으니까 굉장히 몸이 들었던가 봐. 한참 하더니 그걸 탁 엎으면서 그래 같이 가자고요. 그러면서 고스톱 치는 사람을 같이 고스톱 치다가 데리고 이제 학사에 와서 예배를 드린 적도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사람 어떻게 해서 청평 7일 수련회에 그 이제 데려가게 됐는데 그 당시에는 청평 댐에서 배를 타고 수련소로 가는데 배 타기 전에 담배 한 대를 다 피우고 마지막에 피운다고 담배각을 버리고 이제 거기 들어갔는데 7일 수련회 은혜를 받았어요. 그 7일 수련회를 받고 이제 전도가 돼가지고 돌아왔는데 이 편서를 쓰는데 전도자에다가 사관계라고 쓴 거예요. 그 내가 너 전도한 사람이 아니다. 너를 처음에 인도한 사람이라고 했더니 김진철인데 그 사람이 어딨냐? 군대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전도한 것도 아니고 서클럼에 갔더니 그 사람이 있어서 처음 만난 것 뿐이지 그 사람이 전도한 것도 없는데 나를 전도한 것은 학사장입니다. 그래, 아니다. 김진철로 써라. 그래, 김진철로 믿음의 부분을 썼는데 만약에 그 사람이 제대에서 학사에 나온다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그래서 김진철의 이름을 쓰고 이 표서를 냈는데 아닌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제대에서 학사에 온 거예요. 와보니까 그렇게 전도하려고 했던 사람이 전도가 됐으니 얼마나 좋아하겠어. 근데 이 편서에 보니까 자기 이름으로 딱 돼 있으니까 너무나 이제 그 감사하게 생각해서 그래서 내가 이거 교육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도자는 절대 믿음의 자녀를 가지고 식구들하고 싸우면 안 돼요. 순전한 때는 그 교육을 한 거예요. 그런 식으로 많이 했어요. 학생들 데려오면은 다 강의해서 이제 이 편서 받을 때에 믿음의 부모를 결정해라. 그래서 자기 이름으로 받은 사람이 많이 있어요. 내가 알기는. 나는 그걸 너무나 절대 지도자는 믿음의 자녀를 가지고 학생들이나 식구들하고 싸우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줬어요. 해줬는데 김진철이가 교회를 또 나갔어. 그러니까 주장이 나한테 항의를 하는 거예요. 왜 나는 학사장이 전도를 했는데 학사장님 이름으로 이 편서를 받으려고 했는데 그 지난 다음에 한다고 했는데 왜 엉뚱한 사람을 하게 해서 그 사람이 교회 나가서 고아가 되지 않았느냐. 그럼 지금서부터 내가 믿음의 부모라고 그렇게 해라. 말로.
그래서 그 다음서부터 주장윤 씨가 내 믿음의 자녀라고 자기가 해서 그 다음에 중앙대학교 나온 통일산업에 가서 몇 년 동안 근무하고 순례단도 뛰고 열심히 축복도 받고 그런 일이 있어서 학사장의 공직자들은 그 공직자 교회장들은 믿음의 자녀를 가지고 절대 식구들하고 싸운다든지 그런 일을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이제 참고로 얘기하는 거고. 그 학사장을 제가 3년 8개월 했는데 3년 8개월 할 때에 참 열심히 했고 내 중요한 설교는 그때 다 나온 거예요. 학생들 10명 놓고 목회하는데도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 당시에 유명한 설교 유다의 분노라든지 유명한 설교를 그 당시에 내 책에 설교 여기 10개만 집어넣었는데 여기에 나온 설교도 내가 아마 중앙대학교 학사장 시절에 했던 설교가 여기 그 내용 들어가는데 그 당시 이제 설교를 다 준비하면 일요일 날 이제 그 청소를 다 하고 학생들 기다리는데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 빨리 학생들이 와야 이제 설교를 할 텐데. 그래가지고 이제 기다리다가 문 밖에 나오고 기다리다가 84번 종점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그 84번 그 버스가 중앙대학교에서 어디 화계산가 가는 그 버스가 있었거든. 그래, 거기 이제 그 종점까지 서서 학생들을 기다리는 거예요. 학생들이, 아유, 왜 여기 나와 계세요? 아니야, 좀 바람스러워 왔지. 그 정도로 일요일 날 학생들이 오는 걸 그리워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설교를 하고. 몇 명 안 되는 학생들이지만은 온 정성을 다해서 아무 그땅 자료도 없고 혼자 성경 보면서 이렇게 했던 때가 학사장 시절이었고, 그러다가 이제 3년 8개월 정도 학사장을 했는데, 그 당시엔 중앙회라고 하는 것이 김봉태 회장하고 여직원 하나하고 납자직원 하나 이렇게 3명이 중앙에 있었어요. 낙원빌딩 13층 그 10호에 8, 9는 승국연합이 썼고 10호가 우리가 그 아파트 하나를 뜯어서 이제 그걸 분부로 쓰고 있을 텐데, 그래가지고 원령교가 발전하면서 이렇게 해서 안 된다. 그래서 원령교의 기구 개편을 강력하게 말씀드려가지고 내가 학사장을 그만두고 중앙회 선교과장으로, 진성배 씨가 교육과장으로, 이호열 씨가 문학과장으로, 이재영 교수가 총무과장으로 그 4명이 중앙회에 이제 와서 원령교의 기구를 좀 강화하다가 얼마 있다가 우리가 과장에서 부장으로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냥 우리 스스로 올라갔어. 왜냐면 너무, 그래서 나 선교부장을, 초대 선교부장을 맡아서 김목태장하고 이제 콤비를 맞춰가지고 제가 한 일은 이 주말 수련서부터 15일 수련까지 단계적으로 다 성공을 시켰어요. 선교부장 할 때에 낙원빌딩 14층 그 10호 거기에서 매주 토요일 날 오후 2시부터 저녁까지, 저녁 먹는 때까지 주말 수련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전도가 됐는데, 김봉태장님하고 저하고 둘이 원리 강의를 하고, 끝난 다음에 워싱턴 모뉴멘트 그 비디오 하나 보여주고, 밥집에 끌고 가서 밥 먹여가서 이제 보내는데, 그 당시 정릉학사에 많은 송영철이라든지 다 이런 사람 그때 다 들어온 거예요. 송영철 씨, 김동호 씨라든지 그 많은 사람들이, 학사장들이 주말 수련회만 보내면 전도가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주말 수련회에 보내는 거예요. 낙원빌딩 13층 10호 거기 우리 이제 사무실 있는 그 옆에다가 이렇게 해서 거기서 이제 해서 그 당시에 많은 사람이 전도가 됐고, 그 다음에는 이제 1박 2일 수련, 그 다음에 7일 수련, 15일 수련이 왜 나온 거냐면은 제가 선교부장 할 당시에 대학생들은 20일이 너무 길다. 그래 아버님이 원령구회 대학생들에게만 21일 수련 대신 15일 수련을 허락해 준 거예요. 내가 선교부장 시절에. 그래서 주말 수련서부터 성공시켜가지고 7일 수련, 15일 수련까지 해서 한때는 15일 수련을 하는데 용인에 있는 수련소에서 수련을 시켰는데 강당이 모자라서 중간을 헐어가지고 이제 수련을 시킨 적도 있고, 그 다음에 간이변소를 다 만들고 이렇게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수백 명씩 수련을 시킨 거예요. 그전에는 깡패도 있고 술 먹는 놈도 있고 밤에 별놈 다 해서 내 그 당시 이거 많이 썼어요. 학생들 두드려 패고, 그런 놈들 잡아다가 여기
그 당시, 그래서 그 당시에는 주먹이 앞설 때예요. 그래, 뭐, 유도대학교 학생들이 와서 막 유리창을 때려 부시고 막 그러면 또 가서 막 그냥 그놈들 잡아 때리고 이렇게 하면서 수련을 시키고 여름에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씩이라, 한 번은 이천에서 한 번은 청평에서 이런 식으로 해서 원령구의 중흥기를 맞이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고, 제가 선교부장 할 당시에 최초의 학사를 평가 시스템을 만든 사람이에요. 왜냐면은 개량화된 평가가 없이는 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그 모든 것을 뭐 원리 강의 한 번 들은 거, 주말 수련, 1박 2일 수련, 7일 수련, 입회원서 내고 전시회는 몇 명 해서 그거 갖다가 또 이제 대학교에서 뭐 강의 내면 강연에 참가인이 100명, 200명, 300명에서 ABC를 해서 점수를 탁 먹여가지고 학사를 개량화된 숫자로 평가하는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처음에는 말이 많았죠. 어떻게 교회 활동을 평가할 수 있느냐. 뭐 신경 쓰지 마라. 참고로 하는 거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 평가에서 나온 거에 따라서 그 당시 돈이 많이 아버지 주셔가지고 1등한 학사도 사주고 뭐 성을 많이 주고 그러니까 점점 그 이제 평가 시스템을 가지고 원리연구회가 움직이는 그런 체제로 이제 발전하게 돼서 사실상은 그렇게 하고 순회전도 교육단, 그 당시에도 순전단위를 하느냐 교육단위를 하느냐 말하다가 최종적으로 순회전도단이라 이름으로 이제 하게 됐는데 1기는 이제 장재영 씨가 순년단장을 맡고 장재영 씨가 1기, 2기, 3기를 맡았어요. 그러니까 진성배 씨가 4기 순년단장을 맡았어요. 그럼 내가 5기, 6기, 7기, 8기. 8기 순년단장을 이제 하면서 어떤 일이 있으면 6기 순년단장을 할 때에 이런 일이 있어. 그 당시에 이제 곽 회장이 하는 것 중에서 청소년 유스 무슨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전 세계에 있는 유스 청소년 대학생들이 세계를 일주하면서 이제 하는 그 행사가 있었는데 한국원연구에서 3명을 보냈는데 내가 1번이고 2명을 해서 보내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김봉태 회장이 육기순전단 단장할 시절에 나한테 그 교육을 중지하고 세계 일주로 갔다 오라 했는데 내가 안 간다고 그랬어요. 지금 순전단 교육이 중요할 때인데 내가 한 달 동안 거기 갔다 오게 되면 이 교육이 안 된다. 김봉태 회장이 내가 할 테니까 갔다 와라. 그래도 안 된다. 내가 해야 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 당시에 세계 일주라고 하는 것은 꿈에 상상도 할 수 없는 기회인데 내가 안 간다고, 그 당시 81년도예요. 안 간다고 버텨가지고 할 수 없이 김봉태 회장이 나중에는 화까지 냈지만 저는 그럴 수 없다. 춘년단 해봤자 20명도 안 되는 그 사람들인데 그렇지만 나는 이 사람들에게 그 지도자로 가르치는 입장에서 내가 못 간다. 그래서 내가 안 가고 나 대신 서재호 씨하고 그 당시에 이제 뭐 다른 3명이 갔는데 그 가는 것 때문에 이제 뭐 또 서로 가려고 막 싸움이 붙어가지고 이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김봉태 회장이 그런 면에서 본다면 그 당시에는 내가 국장에서 사국장이 정말로 본을 보여줬다. 그러면서 이제 그 세계 일주의 기회를 포기하고 순전단 교육을 위해서 포기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82년도에 김봉태 회장이 미안해서 나하고 3명을 한 달 동안 유럽을 보내줬어요. 그 당시에 의리가 있었다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좀 넘겨보세요. 이거 학사할 때고, 이 당시에, 이 당 이사장인데, 그래서 김봉태 회장이 이제 뭐라고 했냐면은, 그때 당신이 순전단 교육 때문에 세계 일주를 포기했으니까 내가 당신하고 3명을 유럽을 보내준 데서 황철아 씨라는 사람하고 김성계라는 사람 2명, 3명이 한 달 동안 유럽을 가게 됐어요. 그 당시에 뭐 김봉태 회장이 김용희 회장님이 유럽 회장이었었는데 전화를 걸어서 사관계하고 2명을 더 보낼 테니까 잘 부탁한다고 그래가지고 진짜 꿈 같은 한 달간의 유럽 여행을 했는데 그 당시에 이게 로렐라의 언덕인 그런데 나는 그 로렐라의 문학을 한 사람이 그런지 몰라도 로렐라의 언덕에 갔을 때 그 감동을 잊을 수가 없어. 옛날부터 전해오는 쓸쓸한 그 말이 가슴 깊은 그 노래가 있잖아. 로렐라의 언덕에 대해서
룰렐라 언덕에 갔을 때, 그래서 나는 유럽에 있을 때 사람들만 오면 룰렐라를 딛고 가는 거야. 이 사람 한단 말이 뭐 볼 것도 없네. 그 나하고 차이가 나더라고. 근데 그 룰렐라에 갔을 때 그 룰렐라의 그 언덕에서 찍은 사진 같아 내가 보니까. 그 다음에 디터 슈미트가 당시 독일 카프 책임자였는데 김용희 회장이 메르티에서 벤츠를 하나 내줘가지고 그 벤츠에 이제 그 세 명이 타고 유럽 전체를 다니는 거예요. 뭐 오스트리아, 벨기에. 그다음 마지막에 이제 파리를 거쳐서 로마에 들어가는데 로마에 입성할 때 나는 가슴이 쿵쿵쿵쿵 거리는 거예요. 내가 드디어 로마에 입성한다. 그런 감격을 가지고 로마에 들어갔는데 들어간 건 좋았는데 이제 그 원정 경기장 있잖아요. 로마에 가면은 콜로세움에 구경 갈 때에 우리 차를 세우고 갔는데 거기다가 우리 여권하고 중요한 걸 다 놓고 갔는데 갔다 오니까 그 창문을 깨가지고 다 훔쳐간 거야. 그래 로마에 들어갈 때 가슴이 쿵쾅거리고 들어갔는데 그냥 카메라하고 뭐 여권이고 그냥 몽땅 다 잊어버려. 3명 다. 난감하잖아. 난감하고. 그래서 이제 이태리 대사관에 가서 그냥 여행 증명서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해서 오는 바람에 이태리에 대한 아주 인상이 확 구긴 일이 있었는데, 그래 한 달간의 유럽 여행을 이제 80년대에 마쳐온 그때 그 전에 유럽 여행 가기 전에 82년도에 우리 아버지가 59세에 돌아가셨는데 6기 순전단들이 다 장례를 치렀어요. 장례를 쳤는데 그게 유명한 그 일화가 있는데 뭐냐면은 우리 아버지가 토요일 돌아가셨어요. 일요일 날 토요일 날이 안 되고 핸드폰도 없고 월요일 날 장례식인데 장례 치를 돈도 없는 거예요. 그래 이제 그래 우리 아버지가 대전에 사시다가 우리 어머니하고 사업하던 게 이제 사업이 한때는 잘 돼가지고 돈도 많이 벌었는데 오류동에서 뭐 전원주택도 30동이나 짓고 뭐 다 했는데 좀 어려워졌는데 나 따라 도와달라고 그래서 아버지가 내가 좀 내려와서 좀 돌봐달라고 그러는데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집안이 망해도 나는 관계없습니다. 냉정하게 뿌리치고 이제 공직을 했다가 마지막에 이제 모든 재산이 다 없어지고 아버지가 야간에 택시를 타고 면목동 단칸방 살고 있을 때 글로 오셨어요. 아버지가 면목동에 그 지하 단칸방에서 내가 살았어요. 지금 학생할 때. 왜냐면 중앙회로 갔는데 집이 없으니까 홍익학사에 방이 하나 있어 글리 갔어요. 그 홍익학사에 이제 방이 있어 거기서 살다가 우리 이제 애 하나 데리고 살다가 잠실에 13평짜리 전세로 갔다가 그것도 안 돼가지고 그 당시에 봉급 뽑았으니까 다시 면목동에 이제 그 지하 단칸방에 반지하에 들어가서 살다가 사는 도중에 아버지가 이제 야간 도주에서 홀로 올라오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를 모셔야 되니까 방 2칸짜리 어디에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수습문에서 방 2칸짜리를 하나 계약해 놨는데 그 사이에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했어서 돌아가시는 일이 생겨서 아버지는 못 돌아오시고 어머님만 오셔서 내가 이제 그때부터 어머니를 모셨는데 그래 아버지가 이제 갑자기 이제 돌아가시는 일이 생겼는데 내 생각에 우리 아버지는 입교를 못했지만은 우리 교회식으로 장례를 치러야 되겠다는 결심이 있어서 이제 우리 큰아버지라든지 다 모인 자리에서 우리 아버지는 통일교회식으로 장례를 치르겠습니다. 그때 내가 32살이에요. 박상권 씨가 지금도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다 반대하죠. 우리 뭐 매양 있는 사람들이 왜 자녀는 통일교인인데 장인은 통일교인이 아닌데 왜 통일교회식으로 장례를 치르냐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동성도에 있는 서울대학병원에 어떻게 거기서 이제 하게 됐는데 그래서 내가 한참 알가입할 때 얘기했어요. 그런데요, 상주라는 게 뭡니까? 상주라는 것은요, 이 장례식의 주인이라는 뜻은 누가 상주입니까? 내가 상주 아닙니까? 그럼 상주인 내가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통일교회식으로 한다는데 왜 반대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워낙 당당하게 나오고 그러니까 큰아버지도 뭐 하다가 우리 큰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보다 10살이 많으신데 장례 조용히 치르려면은 광의의 말대로 하자고.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식으로 장례를 치르게 됐어요. 치르게 됐는데 그래도
시간이 또 많이 됐는데 그래도 내가 양심이 있잖아요. 서재호 씨한테 우리 아버지 이편서를 써오라고 그랬어요. 서재호 씨 이편 써왔어요. 서재호 씨 전화 왔어. 근데 사형 전도자는 누구로 할까? 전도자는 내 이름으로 해야지. 그래서 이편서 2장을 써가지고 와서 이제 그걸 가지고 내가 염하기 전에 서울대학교 영안실로 내려갔어요. 지키는 사람이 있더라고. 뭐냐면은 그 당시에는 이제 금리빨도 빼가는 놈도 있고 그래서 영안실을 잘 지켜야 돼요. 내가 가서 내가 이제 어느 분의 아들인데 염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아버지 얼굴을 한번 보려고 그러니까 좀 열어달라니까 안 된다고. 안 되긴 뭐가 안 되냐고. 내가 원래 인상이 고약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한번 보겠다는데 염하기 전에 뭐가 안 됩니까? 막 그러니까 그러면 뭐 빨리 한번 보라고. 이렇게 열었는데 서 있는 거예요. 좀 나가 있으라고. 혼자 있고 싶다고. 나갔어요. 나가자마자 이편서를 꺼내가지고 인주를 꺼내가지고 아버지가 이렇게 되는데 얼어붙었더라고. 특대에 우두둑하더라고. 인주를 발라가지고 이제 이편서에다가 도장을 이제 이렇게 찍어서 이제 얼른 주머니에 놓고서는 밀었는데 보니까 이편서 뒤에 보니까 또 위원인이라고 또 찍는 데가 또 있어. 그걸 또 빼먹은 거라. 그래서 얼른 다시 꺼내가지고 다 인주를 발라가지고 이제 앞뒤로 다 찍어가지고 이제 딱 밀었는데 그 다음에 뜩 들어오는데 생땀이 흐르는 거. 그 이유는 겁이 나서 그런 게 아니라 혹시 다른 사람이 보면은 저놈은 지 아버지 죽었는데 공문서 아니면 문서로 위조해서 재산에도 빼먹으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못 믿더라고. 그래가지고 딱 해서 장례식 하기 전에 이 편서를 교회에다가 제출해 놓고 그래서 장례식을 치렀어요. 그러니까 내가 미국에서 아버님께 이 말을 했더니 아버님이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참, 사관계가 효자라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교회는 안 들어왔지만은 지장을 찍어서 이 편서를 받아서 교회 제출하고 장례식을 치렀기 때문에 영계 가기 전에 전도를 한 거 아니에요. 그래 그 조건이 됐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우리 어머니와 천지 축복을 받게 됐는데 박성원 씨가 몇 년 전에 어머님을 만난 자리에서 어디 그 말이 나왔대요. 자기는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중년 일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아버지가 돌아갔을 때 말도 못 꺼내고 뭐 캐톨릭식으로 다 뒤에 서서 있었는데 사관기는 그 당시에 32살 먹을밖에 안 먹었는데 그 많은 사람이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통일교회식으로 해서 손가락에다가 그 지장을 받아가 교회에 낸 다음에 했다 하면서 자기는 지금도 그 생각은 가슴이 벌벌 떨린다고 자기하고 비교할 때 그 말을 어머니께 했다고 나한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 아버지를 전도한 사람, 우리 어머니는 어떻게 했다고요? 스스로 걸으셔서 교회에 들어오셨고 우리 아버지는 돌아가신 다음에 장례식 전에 이 변서에다가 지장을 찍어서 그렇게 전도를 해서 결과적으로는 우리 부모님을 내가 교회 전도하는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그게 아주 유명한 얘기예요. 그래서 아버님까지도 기억하는 거예요. 사관기 다 생각이 다르더라고. 아버님은 그 말을 딱 들으시더니 야 사관기가 참 효자라고. 그리고 아버지를 장례하기 전에 이 편서를 받았다는 사실을 아버님이 굉장히 그것을 높이 평가하시는.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81년대 돌아가서 82년대 유럽에 갔는데 유럽을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아버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어부의 노래가 푸른 물결 춤춘다 그 노래가 있었는데 그 어머니는 된장국 끓여 고기 잡는 아버지를 밤새 기다린다는데 그 노래만 나면 눈물이 나는 거야. 왜냐면은 고기 잡는 아버지가 돌아오지만 돌아가신 아버지는 못 돌아오니까 내가 자식으로서 한모 도래하지 못하고 진짜 따뜻한 밥 한 그릇 못 사드리고 59세에 돌아가셔가지고 유럽을 여행할 때마다 그 노래가 유행됐는데 그걸 또 누가 녹음에다 탁 틀어놓는 거야. 그대 보면 눈물이 나요. 그래서 82년대 유럽 전체를 다 이제 한번 돌아보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다 끝나가는데 이제 그 원룡교회가 이제 기구루가 점점점 늘어나서 사무국 체제로 가야 된다. 그래서 내가 초대 사무국장이 되면서 학사장 같이 했던 사람들은 다 나갔어요. 장재영 씨, 여영수 씨, 진성배 씨 이런 사람들은 이제
이제 같이 이제 하다가 내가 사무국장으로 취임하니까 이제 여영수 씨는 뭐 협회 교육부로 뭐 장지영 씨는 뭐 어떻게 해서 다 나가고 우리 동료 중에서는 내가 최장수예요. 그 나는 10년씩이야. 어떻게 10년이냐.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 4년, 10년. 학생 때. 군대 갔다 온 거 2년 반 빼면은 한국원령부에서 10년 공직을 하고 유럽에 가서 유럽카프 회장 10년. 유럽 회장 10년. 세계일보 올 때 세계일보도 반드시 10년 할 줄 알았어. 자신했어. 문국진 이사장하고 내가 붙는 바람에 3년 만에 물러갔지만은 뭐든지 10년씩 해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래서 초대 사무국장을 맡아서 그 당시에는 사무국장을 하면서 순전단 아마 7기, 8기를 겸했어요. 내 생활이란 건 뭐냐면은 순전단하고 살면서 면목동에서 하다가 그 다음에는 또 충장, 여기 경기대학교 앞으로 갔다가 낙원병원 왔다가 신촌학교 갔다가 이제 하는데 그 당시 재밌는 그 7기 순전한테 김영구라고 세계일보에 있다가 좀 일찍 성공한 사람이 이제 코믹하게 그 당시를 썼는데 거기 보면은 면목전서, 면목후서, 광기복음 이게 있어요. 근데 광기복음은 뭐냐면 내가 가르친 내용을 이제 코믹하게 써놓은 오늘은 사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다. 이렇게 재밌게 했는데 굉장히 재밌게 쓴 거예요. 그 교육한 내용을 코믹하게 해서 이제 면목동에서 그렇게 해서 이제 할 때에 나는 면목동에 살았기 때문에 면목동에서 아마 이제 그 집을 얻었는지 모르겠는데 집을 얻어가지고 할 때에 월화수 목 금요일까지 학사에서 센터에서 먹고 자면서 새벽에 일하면 새벽 기도해. 그 다음에 축구. 그 다음에 아침 먹고 오전 강의. 그리고 점심 먹고 중앙회로 오는 거예요. 그 오후 근무한 다음에 우리 단원들은 오후에 대학에 가서 활동하고 다시 저녁에 가서 순전다가 저녁 먹고 저녁 강의하고 자고 그러다가 토요일 날만 되면은 빨래 가지고 집에 가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그럼 월요일 아침에 다시금 이제 센터에 와서 교육하고 이런 식으로 순전단장 겸 그걸 했는데 처음에 순전단장의 순전단장이 내가 가장 잊을 수 없는 세월이었어요. 내 정열과 청춘을 순전에 다 몽땅 바친 사람이야. 그러고 나는 그 당시에 얼마나 목이 터져라. 지도자의 길을 가야 된다라고 강조하면서 내가 했는지 몰라요. 그 당시에는 뭐 선문대학교도 신학교가 없었고 그래서 정식으로 대학교에서 신학생들 배출할 때까지 원룡의 순전단의 지도자를 기려한다 일념으로 피땀 흘려서 가르쳤던 그런 때예요. 순전단의 이제 추억을 몇 가지 이제 한다면은 순전단장 할 때에 아버님 덴버리 사건이 벌어졌어요. 아침 강의를 하는데 순전단원 하나가 드디어 아버님이 덴버리 교도소에 가기로 결정됐다고 하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나도 땅에 앉아서 땅을 치면서 울었고 순전단원들도 다 땅을 치면서 통곡을 했어요. 우리는 설마 아버님이 설마 했지만은 덴버리에 가신다는 것은 상상도 못하다가 막상 최종적인 결정이 났다고 하는 말을 들을 때 내가 아침에 설교하다가 그 말을 듣고 땅을 치면서 통곡을 하고 단원들도 땅을 치면서 통곡을 했던 그런 그럴 때 춘전단에 그런 일이 있었고 제가 이제 5기 순전단장 할 때는 김봉태장이 강력기호구에서 했는데 하고 나니까 부족해요. 한 번 더 하겠다. 6기 순전단장 했어요. 6기 순전단장 할 때 알다시피 세계여행까지 포기하면서 교육을 했는데 그래도 내가 좀 부족한 것 같다. 그래서 김봉태장한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그래서 5기, 6기, 7기까지 이제 3년 동안 단장을 맡았는데 너무 김봉태장이 나를 신임하니까 주변에 다른 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뭐 시기도 하고 뭐 왜 김봉태장이 사관기 말만 듣습니까? 뭐 이렇게는 말이 많아. 그래서 내가 이제 5기, 6기, 7기까지는 하고서는 8기는 안 맡으려고 했더니 김봉태장이 나더러 한 번만 사국장 한 번만 더 맡아줘. 싫습니다. 5기, 6기, 7기 했으면 됐고
3번 했어도 못했으면 그만이지. 무슨 내가, 그랬더니 김봉태장이 한 번 더 하라고 그러는데 내가 그 당시에도 내가 마음의 결정을 못하고 그 당시 이제 나와서 천안의 최용태 학사장 집에 들려서 이제 그 광주로 해서 구례까지 가서 한 바퀴 쭉 하면서 내가 이제 결정을 해서 회장님이 원하면 한 번 더 하겠다. 그래서 마지막 맡은 게 순진단 8기예요. 그럼 9기 때는 단장은 서재호 씨가 했지만은 내가 교육은 했어요. 그래서 김봉 서재호 씨는 얘기했죠. 그 사람 얘기가 나도 그래요. 아니, 서영은 뭐라고 교육을 해? 왜? 아, 새해만 왔다 가면 애들이 싹 달라져. 친구 내 믿음의 아들인데 동창이거든. 그러면서 나 아들로 뭐라고 가르치는지 모르겠는데 나만 한번 왔다 가면은 사람들이 태도가 확 달라지고 그런다고. 그렇게 우리는 우정을 가지고 있는 수련단 그렇게 해서 이제 하고 그 당시에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한다면은 뭐냐면 이제 다 끝나가는데 한일 대학생 교류가 생겼어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대학생들을 일주일 동안 교육을 수련을 시킨 다음에 일본으로 데려가는데 그때에 우리 식구 아닌 많은 대학생들이 이제 일본에 가고 싶어서 수련을 받고 청평이라든지 수련을 받고 이제 일본에 가서 일본을 구경하고 그래서 그 당시 일본 카프에 초청을 해서는 한일 대학생 교류하고 활발하게 한일 대학생 세미나라든지 자매교련 이런 활동을 그 당시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런 있는데 한 번은 일본에 처음에 가보니까 놀랐어요. 학사를 방문해 보니까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그래서 전도를 하는데도 사람 이름을 해놓고 꽃을 갖다가 다 꼽으면서 하고 거기에 내가 놀랐어요. 쇼크를 먹었어요. 한국에 내가 선교부장으로서 그 후에는 순전 단장도 하고 사목장도 할 때인데 그 전이지. 아마 내가 볼 때 처음에 학사장 때 갔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보고 오면서 내가 비행기에서 울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 하나님은 아버님을 일본에 보내지. 왜 한국에 보내서 이렇게 아버님을 고생시키는가. 난 진심으로 그렇게 기도했어요. 왜 아버님이 일본에 하나님 보내셨다면 더 빨리 뜻이 이루어질 텐데 뭐 때문에 하나님은 아버님을 한국에 보내셔서 이 고생을 하시는가 하면서 진짜로 나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아버님을 일본에 보내지 않고 한국에 보낸 것을 원망스럽게 내가 그 기도를 하면서 비행기에서 울면서 돌아왔던 적이 있고 그때 와서 일본을 배우고 카피하기 위해서 막 노력을 했어요. 좋은 점을 다 받아들이고 그러는 와중에 아버님이 덴버에 가시고 제1의 새 카프대가 이제 그때가 뭐냐면 그 당시에 이제 제1의 카프대가 언제냐면 84년도 11월 2일 날 오는데 아버님이 덴버에 가시게 되고 덴버에 가시게 되는 거 최종적으로 결정됐을 때 아버님이 한국의 김봉태장 일본에 오다 미국의 석준호 박사를 미국으로 불러서 그때 이제 너희들이 나의 한을 풀어달라. 그러면서 제1의 버문이 되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 당시에 아버님이 덴버에 가시기 전에 제1의 세계 카프데이를 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 미국에서 김봉태장이 전화 왔어요. 사국장, 빨리 말이야. 세계 카프데이를 준비해야 된다고. 그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그러고 돌아오셔서 한 2달인가? 아버님이 아마 그때 8월 달인가 그 덴버에 가셨으니까 가시기 직전에 지시하고 했으니까 11월 2일이니까 아마 한 3개월 정도 시간이 오셔서 제1의 세계 카프데이를 준비하라고 이제 요 사진은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내가 선교부장 할 당시에 이제 그 행사를 하고 나서 아버님이 사인을 해줄 때 그 당시에요. 중앙에 선교부장 할 때인데 그래서 아버님이 김봉태장이 와서 그래 제1의 세계 카프대를 내가 볼 때는 2-3개월 만에 준비를 했어요. 그 후에 제1의 세계 카프대가 정말로 잘했다. 모든 일주일 동안을 했는데 한마당도 그때 한 거고 모든 이제 단국대학교에서 한마당을 했고 하여간 해서 제1의 세계 카프대를 할 때에 총준비위원장이 나였어요.
김봉태 회장은 회장이고 모든 준비를 맡아가지고 보면은 그 사진 중에서 카프대 브리핑하는 게 사진이 어디 있을 텐데 난 그 사진밖에 없어. 왜냐면은 카프대 하는 동안에 너무나 바빠서 난 사진 하나 찍을 기회가 없었어요. 그거 보면은 여기 카프대 브리핑 여기 이거 아니고 그 후에 요거예요. 그 전에 보여. 그 전에 요게 뭐냐면은 이제 개회식 때에 내가 카프대에 대한 것을 브리핑하는 거예요. 요 사진이 딱 하나 있어. 그 후에는 너무나 바빠가지고 사진 찍을 겨를이 없었어요. 이 당시에 이제 그 브리핑하는 그런 장면인데, 그래서 제1회 카프데이를 하고, 제2회 카프데이를 할 때는요, 내가 동경에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서 그대로 다 그걸 한국 카프데이 한 것을 일본 카프 책임자들에게 다 이제 가르쳐 줘서 카피하다시피 했는데, 물론 동경 카프데이도 굉장히 잘했죠. 그러니까 아버님이 제1회 카프데이는 한국, 제2회 대회는 일본, 제3회 대회는 미국, 제4회 대회는 독일. 이 4회 대회까지는 아버님 정해준 거예요. 그걸. 정해줬고, 제1회 카프데이를 할 때에 그 당시에는 세계 카프 조직이 없었어요. 없고, 세계 카프 회장이 없었어요. 없었는데 갑자기 아버님이 세계 카프의 회장을 임명을 한다고 하는 말씀을 하셔서 물어봤어요. 그 세계 이제 그 김봉태 씨하고 오다 회장하고 물어봐서 누가 하면 좋겠느냐. 그래서 이제 뭐 김봉태 회장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한국 회장이니까. 그러다가 뭐 서로 이렇게 이제 뭐 눈치 보고 있는데 그러다가 어떻게 효진님 얘기가 나왔어요. 효진님을 하면 어떠냐. 그래 아버님이 좋다. 그러니까 아버님은 효진님을 세계 카페 회장으로 임명하고 싶으신데 그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아버님은 안 하세요. 그러니까 한국, 일본, 미국 책임자들에게 의견을 물어서 그 분들이 효진님을 추대하게 해서 제1회 카프대회를 통해서 효진님이 세계 카페장이 됐지만 효진님이 참석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나중에 결정이 됐기 때문에. 효진님이 안 계시는 가운데 제1회 카프대회를 하고 그 다음에 제2회 카프대회는 이제 동경에서 하고 제3회 대회는 미국에서 하고 제4회 대회가 베린 카프대회인데 나의 운명을 바꿔놓았던 그 베린 카프대회에 대한 것은 내가 다음에 또 하는데 이제 그래서 그랬는데 김봉태 회장은 나하고 명콤비를 이뤘어요. 그러니까 너무 김봉태 회장이 나를 신뢰하니까 인사 문제라든지 모든 문제에 있어서 신뢰하니까 다른 이제 뭐 학생 고참들이 김봉태 회장을 찾아가서 이제 항의를 했는가 봐요. 왜 회장님은 다른 사람 말을 안 듣고 사관기 국장 말만 듣습니까? 그래서 막 항의를 하니까 뭐 비판도 했겠죠. 그러니까 김봉태 회장이 그랬대요. 그 후에 들어보니까 내가 어떻게 너희들하고 사관기를 비교할 수 있는가? 그래서 김봉태 회장하고 10년 동안 일을 하면서 한 번도 김봉태 회장님의 불신을 받아본 적이 없고 너무나 신뢰를 해서 같이 이렇게 했는데 김봉태 회장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그만두면은 내 후임으로 사관기를 임명한다고 하는 것이 확실한 생각이 있어요. 왜냐면은 그걸 몰랐는데 어느 때 보면 아버님이 김봉태 회장님 너 그만두면 할 사람 있나? 몇 번 물어보셨는데 내가 들은 건 아니고 거기 갔다 온 사람 얘기가 김봉태 회장 말이 잘할 사람 있습니다. 누구야? 사관계라고. 그래 몇 번 그 적이 있을 때요. 간접적으로 들었다고. 근데 김봉태 회장이 굉장히 영적인 분이에요. 그래서 사목장 할 당시에 영통하는 아줌마들을 데리고 전국의 산에 다니면서 있잖아요. 뭐 불도 놓고 뭐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분들하고 그냥 같이 어울려서 있잖아요. 근데 내가 오죽했으면 요술 신돈까지 얘기했어요. 어떻게 회장님이 그런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삼각산이고 무슨 제주도 한라산이고 다니면서 뭐 돈도 많이 들어요. 그게 내가 다 결제를 해야 되는데 왜 그런 돈을 씁니까? 막 이제 하는데 처음에 이제 회장님이 이제 몇 번 한 번은 내가 그렇게 하니까 나더러 앞으로 원리연구를 맡은 사람이 연기를 무시하면 안 된다고! 그 말이 나온 거예요. 이제 한 번도 그런 말 안 했는데 김봉태 회장은 내가 그만두면 내가 당신을 원리연구 회장으로 시키려고 그러는데 연계를 이렇게 함부로 무시하면 안 된다고 그 말이 이제 한번 이제 터져 나왔어. 그래서 나는 뭐 그러겠는데 미국에서 말이에요.
이제 5년도 9월 달인가 그때 이제 아버님이 하프웨이 하우스에 계실 때인가 했던데 갑자기 이제 식탁에서 이렇게 이제 밥을 먹되 김봉태 너 한국원령구 회장 된 지 얼마 됐나? 그러니까 회장 맡은 지 10년 됐으니까 오래됐네. 그럼 그만두면 어떤가? 그러면서 이제 그 옆에 손대호 씨한테 손대호 씨 네가 한번 해볼래? 이렇게 된 거야. 근데 이제 김봉태 회장은 자기가 그만둘 때 이 아버님이 물어보면은 사관기를 추천하려고 탁 마음을 먹고 있는데 식탁에서 그냥 싹 바뀐 거야. 전화 와서 사국장 나 그만뒀어. 네? 근데 말이야 어떻게 하지? 뭐래요? 내가 사국장을 갖다가 아버님께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말씀드릴 기회도 없이 그냥 갑자기 손대호 씨한테 임명해버렸다고?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기는 뭐 어떻게 합니까? 그게 됐으면 된 거지요. 김봉태 회장이 한국에 오셨어. 그래서 저한테 쭉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는 사국장을 얼마나 일을 시키고 부려먹어도 나중에 한국원령구 회장을 시키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그렇게 돼서 정말 미안하다고. 미안할 거 없습니다. 모든 것은 아버님이 결정하죠. 그래서 전 공직자를 데리고 숭례산에 가서 3박 4일 동안 환송 집회를 해드렸어요. 그러고 우리가 공직자의 돈을 걷어서 피아노를 사드렸어요. 선물로. 그 당시는 아주 획기적인 일이죠. 그래, 그런 소문이 났을 거 아니에요. 손대호 씨가 보니까 사관기라는 사람이 그만두는 사람을 환송하기 위해서 전 공직자를 갖다가 숭례산에 데려가서 2박 3일인가 3박을 환송회를 하면서 이렇게 막 한다고 해서 굉장히 이제 괘씸하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 손대호 박사는 이제 기도 학생회를 맡고 있었는데 기도 학생회를 맡으면서 원령교회도 맡으라 해서 마치 기도 학생회가 원령교회를 접수하는 것처럼 이상하게 돼 있던 때예요. 돼 있던 때인데 돌아왔더니 이제 손대호 박사가 나를 이제 부르더니 아버님이 원령교회에서 3년 이상 된 사람들은 협회로 가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다 갈 수는 없고 필수 요원은 좀 남기겠지만은 사국장은 본인이 선택을 하 이거야. 손대호 박사가. 그래서 손대호 박사한테 3년 된 사람은 나가라는데 10년 된 사람이 안 간다면 되겠습니까? 좀 가겠습니다.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손대호 박사는 이제 내가 손 박사한테 이제 충성을 다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를 잡으려고 이제 딱 생각하고 있는데 내가 3년 된 사람은 가는데 10년 된 사람이 안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겠습니다. 그러나 필요한 사람을 잡는데 너무 편하게 하지는 마십시오. 그럼 마치 무능한 사람들만 원령교에서 나가는 것처럼 될 수도 있으니까 그 점을 많이 배려해 주십시오. 그러나 내가 사무국장으로서 깃발 두고 나간다면은 나갈 테니까 그렇게 다 약속을 하고 이제 손대호 박사하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제 기도학생회하고 원령교회하고 다 같이 모여서 수택리에서 이제 거기서 이제 그때 손 박사가 다시금 면담을 하나씩 했어요. 상황이 어떻게 하겠느냐. 저는 가겠습니다. 나는 또 가겠습니다. 그런데 손 박사가 또 붙들으면 있으려는 마음은 있지. 그러나 내가 자존심 있는 사람이 손 박사한테 나 남겨주십시오. 그 말은 못하고 나 가겠습니다 했더니 그래서 다 했는데 앙케이트를 했어요. 당장 나가겠다. 6주 동안 생각해 보겠다. 원령교에서 일하겠다. 3가지인데 당장 나가겠다고 한 사람은 다 한 사람이래요. 손 박사가 나중에 얘기하는데 대상자들이 다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발표를 하는데 당장 나가겠다고 한 사람은 사관기니까 사관기는 1번으로 나가고 2번, 3번 이제 부르게 됐어요. 그래서 원령교회 10년 공직을 마치고 원령교회를 이제 떠나는데 사진 맨 마지막에 보면은 내가 이제 나올 때 공직실에 서서 일렬중대로 서서 이제 다 악수하고 나오는 그 장면이 원령교회 이제 마지막 장면인데 그 당시에 여기 이 글을 쓴 것은 10월 28일이지만은 이걸 내가 조금만 한번 읽어볼게요. 지난 10월 15일 10년 2개월간의 카푸인으로서의 삶의 종말을 선언당한 날이다. 물론 사전에 협의는 있었지만 막상 원년을 떠나는 사람의 명단 발표에 있어서 제일 먼저 나 이름이 발표되었을 때
이미 알고 있었던 당연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가슴은 조용하고도 깊은 전율을 멈추지 않았다. 10년을 하루처럼 달려온 숨가쁜 길. 누가 나로 하여금 이 대열의 한복판에 서서 소리소리 지르며 걸어오게 했을까? 환호하며 분노하며 걸어온 세월. 젊음의 하늘 풀 길이 없어 얼마나 많은 밤을 지새우며 가슴 조이며 새날을 기다려왔나. 동요와 술렁임, 배관시하는 눈총, 혀를 차며 부정시하며 바라보는 그들에게 시위하듯 억센 표정들을 지으며 카프와 함께 기뻐하며 함성을 치르며 통곡을 하며 모욕을 받으며 살아왔는데 나는 한순간이라도 카프를 떠나서 나의 존재성을 의식해 보지 못했으며 천년만년 카프와 함께 갈 것을 믿어왔었다. 카프, 너는 나의 운명이었다. 너는 나의 존재 의미였다. 너는 나를 지켜주는 수호자였다. 너는 내 삶의 바로메터였다. 너는 내 감정의 뿌리였다. 너는 나의 목숨이었다. 숨결이었다. 애인, 친구, 안식처였다. 나는 너의 모습 때문에 고민했고 대견스러워했고 분노했다. 너가 모욕을 당할 때 나는 주체할 수 없는 감정으로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카프야, 나는 이제 너의 이름과 갈라져 남의 이름으로 너를 부르게 되었다. 나는 차마 너의 모습을 떨치고 돌아설 수가 없어서 너의 주위를 며칠 동안을 빙빙 돌면서 눈물을 흘렸다. 나온 아파트 1310호실. 그것은 나의 꿈이, 추억이, 감정의 알맹이들이 꿈틀거리는 곳이다. 얼마나 다정하게 마주해주던 내가 나를 손님으로 대한다는 느낌이 들 때마다 통곡이라도 하고픈 심정을 금할 수 없다. 너는 나를 그렇게 쉽게 보냈지만 나는 결코 쉽게 너를 두고 갈 수 없기에 고통스러운 것이다. 나는 돌아온다. 너의 품으로 돌아온다. 다시 운명처럼 너를 사랑하며 너의 자랑스러운 얼굴에 키스를 하며 나의 사랑, 나의 카프요. 이렇게 내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 카프를 그만두고 나서 너무나 그 카프에 대한 미련 때문에 낙원 빌딩에 가서 못 들어가고 그 빌딩 주위를 몇 바퀴 도는 거예요. 돌다가 낙원 빌딩 근처에 있는 다방에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앉아있다가 돌아오고, 그 다음 나 그전까지는 사무국장으로 매일 내가 출근하던 곳인데 지금은 이제 갈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내 이제 심정을 이제 이 글로 썼던 것이 이제 있더라고, 내가 제 보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여기 마지막인데 카프를 그만둬서 갑자기 협회로 왔어요. 그 당시에 이제 지금 송영철 씨라든지 많은 후배들 데리고 나왔는데 내가 대표로 나와서 25명 내지 30명 정도 원룡회 공직을 한 사람 중에서 손대호 박사님이 필수 요원으로 잡은 사람 외에 그 사람을 내가 데리고 이제 청파동 세계품 한국협회에 와서 나는 전도부에 배치돼가지고 동원자 명단 매달 작성하는 거야. 한국원룡회에서 사무국장까지 하고 4년 동안 순전단장을 하고, 그 당시 한국원룡회 얼마나 컸는지 말도 못해요. 전국적으로 그런 큰 단체에서 있던 사람인데 협회에 와서 전도부에 배속돼가지고 동원자 명단이나 작성하고 그러면 기가 막히죠. 이제 오후에 만나면은 이럴 수가 있느냐 해서 내가 여러분들이 학생들이 가리키기를 생각해라. 우리가 그러면 안 된다. 그래 그 사람들 다 수습을 해서 이렇게 이제 나도 고민이 많죠. 근데 고민이 많아서 어떻게 하다가 이명정 회장이 협회 본부의 전도부장인가 계셨어요. 그게 우리 충북의 선배니까 내가 만났어요. 그 당시에 이제 보니까 개척을 나가면 어떨까 그러고 있는데 정부를 해보니까 마포의 신수동에 폐쇄된 교회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 이제 정성수 기자의 매형이 만화 그린 사람인데 이제 우리 교회 식구인데 만화도 그리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폐쇄된 교회지만은 서울이니까
거기에 한번 개척을 나가볼까 해서 알아봤더니 그 사람이 나갈 데가 없대. 전세 나갈 돈이라도 얻어주면 모를까 자기 못 나간다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그런 고민 끝에 임명장을 만나서 이제 선배님이니까 제가 이런 고민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종석을 딱 하더니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다고? 그 평소에는 타정다감하게 보내던 분인데 그분이 나를 새로 본 것은 그분이 이제 학사장 순전단장 시절에 그분을 신학을 했으니까 강사로 초청을 해서 이제 했는데 한 번 내 방에서 기다리다가 내가 강의한 내용을 쭉 보니까 상당히 볼만한 게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후배인데 그래서 나를 좀 이제 후배로서 이렇게 이제 내가 얘기했잖아요. 중학교 2학년 때에 하계 전도 갔을 때에 그 교역장이 이명정 씨였단 말이에요. 그때서부터 나하고는 분야가 살아왔는데 나는 다른 말도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어떻게 하면 좋다고? 누가 좋다는 거야? 갑자기 정색을 두고 화를 퍼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보다 신앙적이냐 이게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 거냐는 말은 어떻게 하는 것이 너한테 좋다는 말인데 틀려먹었다는 거예요. 자세가.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그 당시에 원룡교회 사목장까지 마치고서는 근데 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해결을 했어요. 해결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좋고 어떻게 하는 것이 보다 신앙적이냐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 그 마음을 결심한 다음에 좋습니다. 그러면 내가 빚을 얻어서라도 그분이 원하면은 그분을 나가게 하고 그 신수동 폐쇄된 교회에 가서 목회를 하겠습니다라는 것을 임명장한테 말하지 않고 마음속에 결심한 다음에 얼마 있다가 12월 24일 날 이재석 협회장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이재석 협회장을 찾아가 제가 마포에 있는 신수동 폐쇄된 교회에 개척을 나가고 싶은데 모든 문제는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허락만 해주시죠 했더니 그 당시엔 제가 이제 애도 있고 나이도 있고 정말로 개척을 나갈 수 있겠어. 그래서 아니 지금 못 나가면 언제 나갑니까? 지금 허락만 해주십시오. 아무 조건 없이 가겠습니다. 그런데 이재석 목사님이 걱정을 하시면서도 좋다. 그러면 해봐라. 그래 85년도 그때가 85년 12월 24일 날 크리스마스 이브 날 최종적 결심을 하고 이제 우리 집이 어디냐면은 지금 천호동 그 전에 있었어요. 그 성내동 거기에 이제 아파트가 있었는데 거기에 가서 이제 우리 마누라한테 얘기하지도 않고 밤에 잠을 자는데 나는 이제 한국 하프에 10년의 공직을 마치고 한국 일반 목회를 하겠다는 것 때문에 흥분돼가지고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 혼자 밤새도록 이제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이렇게 구상을 세우고 우리 집사람한테 말도 하지 않고 이제 그러고 있었는데 그 다음날 크리스마스 날 오전 한 10시인가 김봉태 회장이 전화가 왔어요. 빨리 한남동으로 오라고. 왜요? 했더니 하여간 오라고. 그래서 얼른 이제 해서 한남동에 갔더니 그 아버님 거기 계시고 김봉태 회장하고 몇 분 간부도 있는데 내가 그 자리에 이제 앉게 됐어요. 그랬더니 이제 김봉태 회장이 이 사람이 사관기입니다. 그 김봉태 회장이 원룡교회를 그만둔 다음에 이제 아버님이 세계 부회장으로 임명하고 한번 세계를 돌아보라고 그랬는데 돌아본 다음에 유럽에 갔다 와서 아버님을 뵙고 유럽에 가보니까 한국의 순전단처럼 유럽 젊은 사람들 교육할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한데 그래서 아버님께 말씀드렸더니 네가 추천해봐라 했더니 아이고 한국에 순전단장하고 사목장한 사관계가 있는데 잘할 사람입니다. 그 아버님이 오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한테 가서 이제 김봉태에 소개를 해서 인사를 드리고 그 식탁에 앉아 있는 거예요. 앉았는데 아버님이 나에 대해서 아무 얘기 안 하고 다른 말씀만 계속 하시는 거예요. 나는 아버님이 거들떠볼 만한 가치도 없는 그 당시에는 해봐도 내가 근데 나중에 가서 아버님이 야 지도자는 덜 먹고 덜 자고
더 고생하는 것이 지도자야. 지도자는 식구들 부담도 덜 먹고 덜 자고 더 고생하는 사람이 지도자라고. 그 말씀만 딱 한마디 했어요. 그 말을 딱 받아가지고 내가 유럽에 가서 항상 그 말을 생각하면서 내가 유럽 카프 회장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결론이 뭐냐면은 내가 원령구에 사목장을 하고 뭐 순전다자 하고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가장 어려울 때는 밑으로 내려가야 돼요. 사람 어려울 때는 올라가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가장 밑바닥으로 내려갔을 때에 부활이 이루어지더라고. 나도 모든 걸 다 포기하고 폐쇄된 교회, 식구 1명도 없는 폐쇄된 교회에 돈까지 물어주면서 개척을 나간다고 결심한 순간 하루 만에 내가 유럽 카프 회장으로 부활이 된 거예요. 그래서 85년도 12월 25일 날 크리스마스 날 아버님에게 유럽 카프의 명을 받고 내가 유럽 선교로 가게 되는 그런 때가 온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이렇게 썼어요. 한국 카프에서의 10년간의 공직을 마치고 잠시 카프를 떠났다가 그토록 사랑했던 카프로 다시 돌아왔다. 유럽 카프 회장, 그것은 나를 쓰러뜨리기 위한 거대한 해일과 폭풍이었다. 그러나 나는 우뚝 서서 쓰러져 피투성이가 되어도 진실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신념으로 고통의 심연을 향하여 달려나갔다. 그래서 뭐냐면은 그런 유럽에 가서 내가 그런 유럽 카프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갔을 때에 그야말로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나는 내가 쓰러져서 피투성이가 된다 하더라도 진실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되겠다는 신념, 평소에 그 신념을 가지고 고통의 심연 속으로 내가 더 들어갔다 하는 그런 것을 결론으로 이렇게 이제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래서 이제 12년간의 군대 생활 2년하고 한국 카프 10년간의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간증을 했고, 다음에는 이제 유럽에 가서 유럽 카프 10년, 유럽 회장 10년을 했는데, 유럽 카프 회장 하다가 유럽 회장이 됐는데, 아버님이 유럽 카프 회장 후임을 임명하지 않아서 2년을 겸직을 했어요. 그래서 유럽 카프 회장 18년 동안 유럽 카프 회장 10년, 유럽 회장 10년, 18년을 선교사로서 이제 한 거에 대해서 하는데, 다음에는 아마 그 내용 중에서 세계 제4의 베를린 카프 대회가 핵심이 될 것 같아서 다음에 이제 그 행사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가능하면은 이제 하고, 이제 세계보 사장으로 와서 그 이후에 한 번에서 4번에 걸쳐가지고 이제 영상 자서전을 마무리하려고 그러는데, 오늘도 사실상은 이게 시간이 원래는 2시부터 3시 반까지 끝내려고 그랬는데 하다 보니까 또 짧게 하려니까 우리 이경현 대표가 걱정하지 말고 많이 하시라고 또 이렇게 용기를 줘서 이렇게 오늘 2번째 영상 자서전을 녹화하게 됐고, 여러분들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참가하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